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공시,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106절에서는 발행된 보험 계약인데 그 Simplified Approach인 PAA를 적용하지 않는 그죠? 요거는 이제 뭐 PA란 얘기고 그게 이제 적용된 그런 요거 PA가 참 적용된 그런 것들 other than thos니까 그것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다음에 분석 내용들을 공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 기간 동안에 인식된 인슈런스 레버뉴 보험 수익의 분석에 대해서 공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인슈런스 레버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다음에 이제 나와 있다 이거죠. 이제 하나는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 그러니까 보험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발생된 보험 서비스 비용. 그리고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설명되어 있는 124 A의 항목에서 설명되는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RA, Non-Financial Risk와 관련된 그 위험 조정 금액에 있어서의 변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B로 그죠? B24에서 어떤 이행현금 흐름에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될 텐데 A와 B 그렇게 해당된 부분의 금액들 이거를 인슈런스 레버니로 인식을 해야 된다. 보험 수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A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손익으로 그죠? 이익이나 손실로 인식된 CSM 금액.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CSM 금액, 그거는 이제 같은 B124의 C에 해당된, 그게 이제 A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배분량이에요. portion. 그러니까 보험료의 portion의 배분량. 뭐와 관련돼 있느냐? 이제 계약 취득, 현금 흐름의 recovery.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보험료 할당분, 배분액.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인슈런스 레버뉴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인데 other than PA가 적용된 이거 아닌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효과 뭐에 대한 그 재무제표 사항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를 공시해야 돼요. 별도로 뭐냐?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슈드. 그러니까 엔티티가 그 발행한 보험 계약하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그 재보험 계약 이것을 별도로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보유 재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보호 기간 동안에 초기에 어떤 인식된 금액 그리고 그 다음에 최초 시점에 그 최초 인식 시점에 어떤 금액의 효과 이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보호 기간에 최초에 인식되어진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어떤 효과들 이제 나오는 효과들 첫 번째는 뭐냐 미래 현금 흐름 현가의 추정치에서의 변동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의 추정치는 이렇게 그 보험 계약 취득 현금 흐름 금액하고는 별도로 보여주는 이제 두 개 합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금액 그 다음에는 미래 캐시 인플로우 현금 유입 현가의 추정치 여기 이제 아웃플로우로 돼 있네요. 그죠? 현금 유출 현가의 추정치 요거는 현금 유입 현가의 추정치 그 다음에 non-financial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금액
CSM 이렇게 그래서 이제 P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금액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최초 인식 시점에서 아래에서 얘기한 물론 이제 인플로하고 아웃플로를 나눴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둘 다 합쳐서 빌딩 블록 1이라고 해야 되고 아웃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취득 현금 흐름을 별도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빌딩 블록 1, 2, 3 이거에 대해서 최초 인식 시점에 그들의 어떤 금액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 보고 기간에 최초로 인식된 이거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그랬을 때 그 발행한 계약하고 재보험 보유 계약하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그 금액의 효과들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7 위에서 그 요구되는 그런 공시에 있어서 기업은 다음으로부터 산출되는 다음으로부터 나오는 금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된다. 처음 뭐냐? 이제 계약들 다른 기업으로부터 그죠? 엔티티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얻어진 획득된 계약들 뭐냐? 어떤 그냥 뭐 회사가 안 망했더라도 그 회사에서의 보험 계약이 해당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거 혹은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은 이제 M&A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통해서 획득된 계약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발행 보험 계약하고 재보험 보유 계약 이거를 이제 별도로 보여주는데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의 사항들도 자기가 직접 발행한 계약하고 거기하고 연동되는 그 보유 재보험 계약하고는 별도로 다른 회사로부터 얻은 보험 계약하고 그다음에 M&A를 통해서 얻은 계약 이거하고는 별도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손실 계약 그룹 이거를 또 별도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 그 LOA에서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onerous, non-onerous contract를 섞으면 안 된다. 두 개가 중요한 어떤 그 인포메이션, 비즈니스 어떤 스테이터스나 아니면은 그 어떤 파이낸셜 퍼포먼스, BSPL상 둘 다에 있어서 저 부분이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그래야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양적인 측정에 있어서 서로 상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 문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PA가 적용된 그런 계약들 말고, 그죠? 보험 계약에 대해서 기업은 또 어떤 설명을 공시해야 돼요. 언제 기업이 예상되느냐 이거예요. CSM을, 그죠? 그 보고 기간 말에 그 손익이나 인식으로 남아 있는 그 여기 이제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보고 기간 말에 이제 in profit or loss로서 그죠? CSM 금액을 인식을 할 것이 예상되어지는 데 대한 그 설명을 해야 된다. quantitatively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미래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어떤 그 타임 밴드로 그죠? 그 미래 보고 기간 뭐 내가 분기를 했던 연으로 했던 그 남아 있는 기간들을 적정하게 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저 금액들이 인식되어지는지 그 우리말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CSM에 대한 어떤 미래 상각 이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그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qualitative, 그죠? 그러니까 either 정량적인 특히 이제 적절한 어떤 타임 밴드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혹은 또 정성적인 인포메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각 보고 기간 말에 이제 손익의 형태로 CSM 금액을 어떻게 그 손익으로 그죠? Recognize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그러니까 CSM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손익으로 이익으로 인식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설명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이 돼야 된다. 뭐에 대해서? 그 발행 보험 계약과 보유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다음에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인데 우리가 이제 예시에서 봤죠. 그래서 기업은 또 공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전체 insurance finance income이나 expense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시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보고기간 내이죠. 특히나 entity는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관계, 뭐와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 하고 그다음에 investment return, 그죠? 투자 수익, 그 자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재무제표의 사용자들이 evaluate, 평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inance, income or expense의 어떤 그 source, 요 income이나 expense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금액,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손익으로 인식하든지, 그러니까 두 부분이죠. 그러니까 손익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기타 포괄 수입으로 손익으로 인식하느냐,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출처, 이 금액 자체가 여기 어떤 부분에서 이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과 익스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손익으로 터뜨리고 이 부분은 그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놔둬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특성에 따라서 소스를 따져서 특정에 따라서 그 두 개의 어떤 그 관계를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배당 성격, 그죠? 배당 성격의 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은 describe,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묘사를 해야 돼요. 뭐냐? 구성, 그 direct participation feature의 underlying item, 그죠? variable, 그 universal variable life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underlying item,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그 공정 가치, 이 부분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부분이고 composition of the underlying item,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공정 가치를 underlying item들의 공정 가치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직접 배당 성격에 대해서 직접 배당 성격의 계약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이 뭐뭐 안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뭐라네요? 그 CSM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 현금 흐름에서의 어떤 변동 분에 대해서 그 부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미래의 어떤 이행 현금 흐름에 내가 추정을 변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게 넷 인플로우가 되거나 아웃플로우가 되면 CSM에 더해주거나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 CSM을 나는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뭐를 적용해서 B115를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직접 배당 성격의 어떤 계약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한 공시를 해야 돼요. 어떤 그 효과, 그런 내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CSM 금액의 어떤 조정이겠죠. 그 단기에 CSM 금액의 조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어떤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만약에 CSM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금액이 되지만 나는 그 CSM 금액을 조정을 하지 않기로, 이건 직접 배당 성격의 상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성격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부분 관련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직접 배당 성격에 있는 또 이제 계약에 대해서 그 기업이 변동을 시켜요. 뭐를? basis of disaggregation. 그러니까 insurance finance income이나
expense의 disaggregation. aggregation은 우리가 요약한다, 집계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오히려 분해시키는 거죠. 그 분해시킬 때 배분을 할 때 그죠? 어떤 기준의 어떤 그 기준을 내가 기업이 변경시킨다라고 하면 근데 그 배분이 뭐냐? disaggregation이 뭐냐? 어느 사이로? profit or loss, 손익이나 아니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그 사이로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를 앞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사이로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여기는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B135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기업은 또 공시를 해야 돼요. 다음의 사항들을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방법론 이렇게 요 디스애그리게이션 하는 이 방법론이 발생한 에서의 어떤 변동분 이 부분이 언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공시를 해야 된다고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냐? 요런 approach occurred. 요 다음에 사항들이 발생한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의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언제 있을 건지를 공시해야 된다. 그런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ou shall disclose when the change in approach occurr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A에 해당되는 거는 the reason 왜 기업이 뭐뭐 해야만 하는지 뭐뭐 할 필요가 있는지 요 배분하는 disaggregation 하는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시해야 돼요. 또 하나는 조정 금액. 그러니까 조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재무제표에 각각의 재무제표 각 라인 아이템, 그죠?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 라인 아이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그 조정 금액에 대해서 또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유 금액이 되겠죠.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의 보유 금액. 근데 그 금액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분이 적용되는 그런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의 보유 금액 이런 부분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disclosure. 공시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근데 이 공시 내용은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식별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효과를 식별을 해요. 근데 뭐냐 그게 트랜지션 데이트, 그죠? 이제 여기 이제 디스클로가 이제 트랜지션 어마운트로 바뀌었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공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IFRS 17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지금 뭐 이제 수정 공개 초안에 내년도 이제 6월에 파이널라이즈 되는 수정 공개 초안에 22년 1년 연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비교 재무제표 그러면 이제 어디셔널 또 1년을 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용이 되면은 뭐 거의 2년 연장의 효과가 있겠죠. 어쨌거나 트랜지션 할 때의 금액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하는 시점에서 측정된 보험계약 그룹들 이것들의 어떤 금액에 있어서의 효과를 식별을 하고, 그죠?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그거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공시를 제공을 하면 그걸 식별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만약에 내가 완전 소구법, 그죠? Fully retrospective approach가 아니고 어떤 수정 소급 방법.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보유 계약이 있으면 아예 그냥 다 이 계약이 최초에 들어왔던 그 시점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니셜 레코그니션 차원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쭉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에 커런트한 어썸션들을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은 나라에서 많은 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modified retrospective. 그래서 현재 뭐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뭐 5년 소구법, 뭐 3년 소구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때 당시에 어떤 커런트한 가정들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원가 기준으로 쭉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C라고 하는 부칙이 이제 트랜지션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수정소구법을 적용하는 그 이행 시점에 그걸 적용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그룹 오브 인슈런스 그 보험계약 그룹에 그 미치는 영향분 이거를 그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공정가치법으로 한다 오하니까 이제 수정소구법이나 아니면은 공정가치법으로 그렇게 그 적용을 한 이행 시점에 보험계약 그룹에 미치는 어떤 금액의 영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시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CSM이죠. CSM은 항상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에서 금액이 추정이 되고, 그죠? 이행 현금으로과의 어떤 합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쭉 그 이익으로 인식되면서 캐리 오버 되는 거기 때문에 요 CSM 금액이 이제 중요한 거죠. CSM 금액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레버뉴 보험 수익에 대해서 그 이후 기간에 그죠? 내가 지금 트랜지션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이후 기간에 CSM이나 어떤 보험 수익에 그 이런 내가 수정소구법을 쓰고 공정가치법을 씀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영향, effect on 되겠죠, 그죠? 그런 요 CSM 그리고 보험 수익에 대해서 이 그룹 오브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계약 그룹이 미치는 영향, 그죠? 효과 이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기업은 또 공시를 해요. 뭐냐? reconciliation, 그러니까 CSM 지금 그 101C를 적용을 한 CSM 금액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레버뉴 금액 그걸 적용하는 거는 103A 그 부분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CSM 금액하고 인슈런스 레버뉴 금액 요거의 reconciliation 우리가 이제 예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시를 해야 된다. 근데 별도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뭐냐? 하나는 이제 보험 계약인데 트랜지션 데이트에 이미 존재한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수정소구법을 적용을 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랜지션 이행 시점에 존재를 했는데 회사가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말고 다른 기타 모든 보험 계약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죠? 여기 보면 separately for 별도로 이런 금액들 그러니까 이제 CSM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의 금액 요거에 대해서 숫자적인 정합성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야 그죠? 그래야 이제 이행 시점에 이 회사의 어떤 그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나 파이낸셜 퍼포먼스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험 이제 그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업계에서 다 이제 이게 큰 어떤 그런 그 논쟁점으로 지금 남아 있고 열심히들 아마 이제 여기에 관한 시스템을 짜고 있을 겁니다. 모든 기관, 그러니까 이제 공시 내용이, 그러니까 114의 A, 앞에서 얘기한 114의 A, 114의 B, 요 절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공시 내용. 근데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제 수정소구법하고 이제 공정가치법 얘기하는 건데,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너 본질하고 유의성, 이제 수정소구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자기가 이제 채택을 했을 때 그 방법에 따른 어떤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그것의 어떤 유의성, 중요성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그 본질이나 어떤 유의성이 뭐냐면 방법론, 그죠? 방법, 메서드. 내 방법을 그 택했는데 그 사용된 방법, 그거에 대한 본질과 어떤 중요성. 또 하나는 판단들 내가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행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용한 어떤 판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다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죠? 요 문장까지가 이제 앞에 문장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기관에 대해서 엔티티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 기업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트랜지션 이행 시점에서 그 보험 계약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내가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determine the measurement니까 그냥 그 측정을 결정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기업이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간, 그 내가 이제 뭐 뒤로 어떻게 기간을 이제 가게 될 텐데, 수정소구법이나 이제 fair value 어프로치 다 할 때 그런 이렇게 그 사용된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이행 금액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의 본질과 어떤 significance, 유의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해준다. 14A와 114B를 적용을 해서 그런 이제 공시 내용들이 필요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기업은 설명을 해야 돼요. 이행 부분에 다음 사항, 여기 이제 다음 사항이 없지만 여기 이제 이행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다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냐면은 그 선택을 했어요.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월 익스펜스를 그 PL이나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제 그 C18, 19B, 24, 24C 요거를 적용을 해서 내가 이거는 손익으로 나는 그 가고 이 금액만큼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회사가 결정을 한 그런 회사의 경우에 근데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거는 뭘 결정하기 위한 거냐? 하나의 누적적인 그 금액 차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expense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손익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내가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금액이 됐었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 이행 시점에서 그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해서 그 어떤 이게 요건데 그 디스애그리게이션이 어플라이 되는 그런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해서 이행 시점에 어떤 전체 보험, 금융, 인컴이나 비용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between A and B 아니에요, 그죠? 요 앞에까지 그러니까 손익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인데 이게 손익으로 인식되었었을 그런 그 보험 금융 그 수익이나 비용 그거와 그 다음에 전체 금액 그러니까 보험 금융 수익이나 비용 전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사이에 그런 어떤 누적적인 금액 차이를 결정하는 그거를 기업은 그거를 잠깐만요. 기업이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손실과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배분한다라고 하는데 되는 부분이 income applies 여기네 동사가
지금 어플라잉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적용을 해야 된다. 패러그래프 C18, C19B 요 사항들을 적용을 하는데 뭘 결정하기 위해서 누적적인 금액의 효과, between A and B의 누적적인 금액의 차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 절들을 부록의 트랜지션과 관련된 요 절들을 적용한다. 근데 그 기업은 이제 그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를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요거를 적용을 해서 그 누적적인 금액의 차이 효과 차이가 전체 그죠? 이 지금 내가 그 디스애그리게이트 하는 요 금액 부분 전체 금액하고 그다음에 내가 디스애그리게이트 했을 때 그 손익으로 그 들어갔을 내가 그거를 이제 그 금액으로 넣었을 이제 가장 꼭 과거니까 넣지 않았지만 넣었을 그 금액 사이의 그 차이 부분을 누적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 C에서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간 이제 금액들 그러니까 이제 그 패러그래프들 적용을 한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패러그래프 지금 116이니까 이 패러그래프를 적용을 해서 결정한 금액이 존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서 기업은 또 공시를 해야 돼요. reconciliation, 숫자적인 정합성을 공시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 그러니까 누적적인 금액의 부분으로서 기시와 기말의 숫자의 어떤 그 정합성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어마운트들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로 측정된 파이낸셜 에셋이에요. 파이낸셜 에셋. 금융 자산에서의 어떤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누적적인 금액들을 기시 기말로 기시점과 기말 시점에 금액이 어떤지에 대해서 숫자 정합성에 관한 거를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자체는 요거에 대해서 measured at fair value, 공정 가치로 측정한 금융 상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through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 보험 계약 그룹하고 관련된 기타 포괄 손익을 통하여 fair value로 측정된 금융 자산에서의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누적적인 금액들을 기말로 해서 다 숫자적인 정합성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숫자적인 정합성 공시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나 어떤 손실, 그 OCI, 그 기타 포괄 손익에서 그 이제 수익이나 손실로 인식된 그런 금액들을 예를 들어서 포함해야 돼요. 그 보호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gains or losses. 수익이나 손실. 그 이전에 인식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그 수익이나 손실인데 요 보고기간, 해당되는 보고기간에 OCI로 인식된 그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죠? 요 보호기간 전 기간들에서 인식된 그 전에 인식된 수익과 손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숫자적인 정합성을 공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그 기타 포괄 손익 안에서 그 기존 이제 지금 당 보호기간 이전에 그 보호기간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그 전에 인식된 수익이나 어떤 손실인데 그게 지금 이거 보호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손실로 손익계산서의 손실로 재분류된 그런 부분까지 그 레컨실리에이션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보고기간 내에 OCI에서 수익이나 손실로 인식된 예를 들어
그 금액들을 포함해야 되고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지금 당 보고 기간에는 손실로 재분류될 기존에 그 이전에 OCI 잡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냥 손실로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그걸 디폴트 시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글쎄 그 이전에는 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된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인데 지금 보고 기간에는 손실로 전환돼 이런 금액들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다 숫자 정합성 레포트가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이렇게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익스펜스를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렇게 이제 배분하기로 결정한 기업. 요거 이제 앞에서 얘기한 요런 절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누적적인 어떤 숫자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아니죠. 아까도 문장 그랬죠. 이렇게 이제 기타 어떤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를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이 부분으로 이제 배분하기로 결정을 한 기업은 또 이런 절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 뭐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누적적인 금액의 어떤 그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거 좀 다시 나왔나요? 이거 다시 나온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117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어마운트가 끝나고 이제는 significant judgment인데 어떤 유의한 판단들. 내가 이제 IFRS 17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판단들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유의한 판단 그리고 또 판단에 있어서의 변동. 그죠? IFRS 17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당 보고 기간에 내가 이런 판단들을 했다. 근데 또 그 전에 내가 이런 판단들을 했는데 그런 판단을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자세히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기업은 인풋, 그죠? 어떤 거를 내가 인풋으로 쓰고 그 가정은 뭐를 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제너럴 메저먼트 GMA에서의 추정 기법들 사용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인풋들이 일단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제 어썸션은 뭐가 들어가는가 무슨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뭐 어떤 그 테크닉이나 모델들을 쓴다 그러면 그거 파라미터가 필요한 모두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다 나열을 한 거죠. 인풋, 어썸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스티메이션, 테크닉, 추정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죠? 공시해야 된다.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그죠? 내 방법론, 채택한 방법론, 뭐를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매저하는 데 사용한 방법, IFRS 17 내에서 그리고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인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인풋이 있는데 인풋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는 뭐 그 어썸션도 들어가겠지만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수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약에 impracticable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practicable 하면은 우리가 practice에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practice에서 전혀 쓸 수 없는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기업은 또한 제공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러한 인풋에 대해서 quantitative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뭐 모수를 추정했거나 뭐 하는데 그냥 내가 뭐 그냥 했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숫자를 통해서 그죠? 그 정량적으로 내가 왜 이런 인풋의 숫자를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계리적 가정 하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방법론을 내가 바꿨다라고 하면 어떤 그 변동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도
input. 그래서 보험 계약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풋들, 그죠? 인풋들을 추정하는 과정, 그리고 방법론의 변동, 내 방법론에 있어서 변동이 있다면, 그죠? 또 하나는 이유, 그 변동에 대한 이유들.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유형의 계약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정말 공시가 자세히 돼야 되겠죠, 그죠? 뭐 대강 내가 하면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시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또 뭐냐? 뭐뭐 하는 정도. 그러니까 A의 앞에 이제 A 부분에서 요거 다음에 A 뭐 방법론, 그죠? 그 다음에 그 인풋들을 그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그죠? 인풋들에 대한 추정 과정, 거기다 quantitative한, 그죠? 그래서 나 그냥 impracticable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될 것 같지만 아니죠. 다 커버되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A에서 커버되지 않은 그런 정도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용된 방법론, 그죠? 그것도 공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the approach used, 사용된 방법론을 공시하라고요. 근데 이미 A에서 얘기한 거 말고, A에서 이미 얘기한 거 말고 내가 쓴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시하라고요.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첫째가 뭐냐? 일단은 그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의 변동, 그러니까 distinguish changes,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인데 이 미래 현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니까 무배당 성격이겠죠. 무배당 성격의 계약에 대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그 어떤 변동, 그런 기타 어떤 변동 이런 부분. 그 여기서 지금 이제 exercise of discretion은 우리가 왜 discretionary 아니에요, 그죠? 재량, 내가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저지먼트를 통해서 재량적으로, 그죠? 재량을 통해서, 그죠? 그 통해서 나타나는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의 어떤 변동, 이거하고 from을 지금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량을 통해서 추정을 한, 그러니까 재량을 통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어떤 변동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변동, 그 미래 현금흐름의 다른 변동,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무배당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라 이거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시한다 그러죠. 문장을 이제 다시 보면 A 여기에서 including 돼 있죠. including the method 돼 있고 including the approach used, 그죠? A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방법론을 포함하는데 이 방법론 사용된 거는 뭘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재량을 발휘해서 그런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한 거에 있어서의 어떤 변동분, 추정치에서의 변동과 다른 변동, 그죠? 그 무배당 상품에 있어서의 변동하고 그거를 구분을 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연동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approach used to determine이죠. 그러니까 non-financial risk의 위험 조정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론, 그것도 공시를 하라 이거죠. 뭐를 포함해서 RA에서의 어떤 변동, 그죠? 변동이 분해가 되는지, disaggregate, 분해가 된다, 배분이 된다, 뭐로? 인슈런스 서비스 컴포넌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슈런스 파이낸스 컴포넌트하고, 그러니까 금융 요소와 인슈런스 서비스 요소로 이렇게 분해되어지는지, whether, 그죠? 그런 RA에서의 변동이 과연 배분되어지는지, 인슈런스 서비스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슈런스 리스크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요소,
이 사이에 배분되는지 혹은 그 인슈런스 서비스 리설트로 전체 다 RA가 반영이 되는지 그 whether 그죠? 이 부분을 포함하여 RA 금액 요 금액을 결정하는 데 쓴 방법론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배분을 할 건지 이 안에 어떤 그 인슈런스 서비스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컴포넌트 보통 우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로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 요소로 나와 있죠. 금융 요소 두 개 사이로 배분되는지 아니면 그냥 전체가 다 인슈런스 서비스 리설트로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그 공시를 하라. 또 하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결정을 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라. 또 하나는 여기에 따로 나와있죠.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결정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라. 그죠? 촘촘합니다. 뭐 모든 거를 다 그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88B 아니면 89B 이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만약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익스펜스 이 금액을 배분해요. 뭐로? 그거를 이제 배분하는 걸로 선택을 했다면 근데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을 뭐로? 그러니까 손익이나 그죠? 어떤 그 기타 포괄 손익에서의 기타 포괄 손익의 금액 혹은 그죠? 손익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든지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앤 익스펜스를 기업은 그 설명을 공시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죠? 특히 그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중에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그 방법론을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또 하나는 그 기업은 컨피던스 레벨을 공시해야 돼요. 뭘? RA를 내가 그 빌딩 블록 3 RA 금액을 결정하는 데 쓴 컨피던스 레벨을 공시해야 돼요. 이제 요거는 뭐 이제 for non-financial risk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컨피던스 레벨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형 지침에도 나오고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에도 아주 그 부가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강한 조건입니다. 컨피던스 레벨을 내가 공시를 해야 돼요. 컨피던스 레벨을 공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 언더라인 그죠? RA가 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미래연금 흐름의 시나리오 분포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 분포에 의해서 이 컨피던스 레벨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포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라 이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컨피던스 레벨을 공시하라. 그리고 기업은 또한 방법론 사용했다. if 기업이 어떤 테크닉 방법론을 사용했어요. 뭐 컨피던스 레벨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내가 RA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했다면 그래도 공시해야 돼요. 뭘? 내가 어떤 방법론을 썼다. 그리고 컨피던스 레벨 뭐에 해당되는 이 방법론의 결과에 상응하는 결과에 해당되는 컨피던스 레벨을 공시해야 된다. 지금 업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단은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인풋이죠. 계산하기 위해서 인풋을 넣어가지고 일단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그 결과를 계산해요. 시나리오 생성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풋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그 안 좋아질 때 그때 이제 그 샥을 계산해서 넣는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론 쓰려면 쓰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방법론 뭘 썼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론의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컨피던스 레벨로 봤을 때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냥 공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해당 내가 랜덤 베리어블로 잡은 그건 뭐예요? 현금 흐름이라고 말해요. 그죠? 캐시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 이것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컨피던스 레벨을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민값과 이 내가 찍은 컨피던스 레벨과의 차이인데 샥이 요 랜덤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그거 없이 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컨피던스 레벨을 도저히 공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릭트한 조건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아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은 또한 일드 커브를 공시하래요. 이건 또 뭐예요? 일드 커브의 범위래요.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자율, 수익률 그러면은 이게 기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거를 기간과 어떤 그 이자율 요거하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일드 커브고 요게 이제 이코노믹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일드 커브를 공시하래요. 뭐 캐시플로우를 그 할인할 때 사용한 또 이제 레인지 오브 일드 커브예요. 그건 이제 시나리오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그 언더라잉 아이템 있죠. 아이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관련된 건데 이거의 수익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는 그죠? 그런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일드 커브를 공시해야 돼요. 36, 그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이 이런 공시를 제공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a number of 그 여러 개의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그죠? aggregate 합쳐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공시를 기업이 제공할 때 기업은 또한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런 공시 뭐를 weighted average로 그죠? 이거는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합칠 때 하나의 이거를 weighted average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공시 내용을 제공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아주 좁은 범위,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그죠? 그러니까 이제 weighted average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이런 형태로 이런 공시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일드 커브 내용을. 그래서 공시 내용 중에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nature and extent of risk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부분의 공시 내용이 내용이 짧은 것 같은데 저 안에 있는 문장을 유심히 보시면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보통 얘기할 때 공시 저거를 처음에 읽고 나서 가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형태에서도 이제 제가 선진국에서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액츄얼리티 레포트가 들어가는데 뭐 한국에도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시 내용을 보면 와, 그 양에 더불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시를 어떤 우리가 이 IFRS 17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 다 끝내지 못하고 나중에 계속 이거를 보완하고 보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이해했다 넘어가지 마시고 뭐 특히 이제 앞에 이제 현금 흐름 추정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RA 추정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 지침하고 결론에 근거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요 문장만 보더라도 경험이 있고 저게 뭔지를 안다 그러면은 이 공시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면서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겠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한 세션으로 해서 기준서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